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23일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인근 약국에서 소피 그레고리 트루도 총리 부인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마쳤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온타리오주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추자 바로 예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재 백신 예약은 콘서트 티켓 예약 전쟁만큼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모든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어떤 백신이든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이날 트루도 총리는 향후 2년간 추가 접종으로 사용돼 화이자 백신 6,5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캐나다 최초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검토에 들어간다 밝혔습니다. 퀘벡시티에 위치한 생물약제약 회사인 메디카고가 23일 캐나다 보건부가 백신 검토 서류를 접수했다며 캐나다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카고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구조가 유사한 입자를 이용해 만든 백신이라 실질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물질은 없으며 이 때문에 감염될 일도 없습니다. 또 이 백신에는 다른 백신과 달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의 면역력 유지 및 강화 보조 성분도 들어가 타 백신에 비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카고 백신 역시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며 1차 접종 뒤 21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메디카고는 캐나다, 미국, 영국,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18세에서 65세 사이를 대상으로 한 효과 및 부작용을 관찰하고 이후 합병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3상 시험이 끝나면 캐나다 보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서류가 제출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모든 시험이 다 끝난 뒤가 아닌 중간부터 백신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행정 처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를 받긴 했지만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최종 보고가 있기 전까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렇게 총 4가지로 모두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전국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 올여름에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그 기준을 1차 접종률 75% 이상, 2차 접종률 2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1차 접종률이 75%, 2차 접종률이 20% 이상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어도 4차 유행이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예방 접종률이 55%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규제를 여름에 완화하면 10월쯤 다시 재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예방 접종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아야 효과가 좋다며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접종 가능한 백신을 바로 맞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1,1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23일부터 지역 간 비필수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은 5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마이크 파너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해당 보건 명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BC주는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건 명령 위반 시 과태료 575불이 부과됩니다. 무작위 차량 검사는 하지 않으나 지역 간 경계 부근에서 정기적으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검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C주의 타주에서 방문하는 경우에도 비필수 이동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지역을 로어 메인랜드 프레이저 밸리 지역, 북부 및 내륙 지역,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이렇게 3곳으로 나누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에는 BC주 내륙 쪽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지도 및 BC주 코로나19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너스 장관은 지역 간 이동 금지 명령은 BC주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예외 조항도 당연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너스 장관은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지역 내에서는 놀러 다니시는 것이 가능하다며
BC주 정부가 막고자 하는 것은 밴쿠버에서 토피노, 캡룹스에서 휘슬러를 가는 것 같은 여행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 내에서 하이킹을 가거나 캠핑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너스 장관은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과 프레이저 연안 보건 지역은 한 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보츠포드에서 휘슬러로 가는 것은 보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장거리 여행은 코로나19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파너스 장관은 이외에도 BC 페리는 여행 목적인 승객을 받아선 안 되며 숙박업소 역시 해당 업소가 위치하는 보건 지역 내 손님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 이동에 대해서는 업무나 수업을 위해 이동하거나 물류 이동이 이에 해당된다며 캠핑, 여행 등 여가 목적으로 하는 이동이 제한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필수 이동으로 간주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으로 귀가, 이사 또는 이사를 돕는 경우, 업무 또는 자원봉사, 물류 이동,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원 명령에 의한 이동, 양육 책임으로 인한 이동, 보육 서비스, 등하교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 등 긴급 상황, 심리 및 행동장애가 있거나 신체 및 인지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이거나 육체적 또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례식 참여 보건 명령에 의한 이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BC주 코로나19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 포함되는 도시에는 밴쿠버, 서리, 버나비, 리치몬드, 코키틀라, 맥리, 델타, 노스 밴쿠버, 메이플리지, 뉴 웨스트민스터, 포트 코키틀람, 웨스트 밴쿠버, 포트무디, 화이트락, 핀메도우 등이 있으며 보웬 아일랜드도 메트로 밴쿠버 지구에 포함되나 섬의 경우는 페리를 타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에는 아보츠포드, 칠리왁, 미션, 호프, 켄트, 해리슨, 핫스프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22일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위치한 병원 9곳에서 향후 2주간 잡힌 비응급 수술 1,750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응급 수술 취소 사유는 늘어나는 코로나19 내래 환자로 인한 병상 확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며 밴쿠버 보건 지역 및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 있는 병원 9곳에서는 앞으로 2주간 응급수술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리 기념병원, 로열 콜롬비안 병원, 밴쿠버 종합병원,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 아보츠포드 종합병원, 버나비 병원, 리치몬드 병원, 성폴 병원, UBC 병원입니다. 딕스 장관은 비응급 수술 취소 소식으로 일부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이 실망하셨으리라는 걸 안다면서 수술 날짜가 연기된 것일 뿐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니 양해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C주는 22일 기준 입원 환자가 502명에 달하며 그중 16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4월 21일 수요일 알버타 내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합법적인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빌 7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알버타 내 모든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기존 시급이 보장된 3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때문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4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발효됩니다. 알버타 노동이민청 장관 제이슨 코핑은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알버타인 중 백신을 맞고자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밝히면서 직업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거나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이번 법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핑 장관은 또한 백신 접종이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버타 내 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계속해서 알버타인의 건강과 소득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